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관련해서 네. 기안건설 금품 수수설 제기했다가 징역 1년에 집유 3년 받았잖아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지금은 여야 간의 대화가 전부 다 차단이 돼가 있어가지고 셧다운 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뭐 국회에서 저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선명성 있게 그냥 목소리 크게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는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민주, 윤 탄핵 언급하자 국힘 고성. 첫날부터 정면 충돌입니다. 어떤 첫날이냐?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얘기가 나왔고요. 고성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무슨 괴담 유포에 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그래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 명의 수산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봐주시고. 네, 직접 들어보셨죠. 탄핵 얘기가 나왔고 또 바로 뒤이어서 고성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사실 뭐 탄핵이란 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여야 입장이 뭐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논외로 별개로 하고 일단 본회의장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뭔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라는 걸 다선 의원이신 서른 의원과 김종관 의원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아쉬워하셨겠죠. 알고 말씀하신 거다. 정확한 알았지만. 워딩은 네. 탄핵을 하자 이건 아니고요. 네.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과 본인의 인식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네. 지금 당장 뭐 탄핵에 나서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는 네. 아마 극하게 여야가 논쟁이 거세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전체 전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률성 씨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 전체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권이라든지 사실 가파르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 가파르게 달려온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녹아내는 과정이 대정부 질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다. 네. 근데 시끄러운 건데 얘기를 듣고 있어라. 네. 시끄러운 얘기를 고성을 지르지 말고 민주주의는 원래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고.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한 거다. 초등학교 반상회냐라는 얘기가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를 인식을 하고 네.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라. 그 말씀하셨고요. 또 한 말씀도 더 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예결위장이나 상임위장이나 대정부 회의장에서 네. 국회의원들하고 맞서는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지 마라. 국회의원은 개인의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단상에 서서 국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면 되지 마치 국무위원이 국회의원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윤두현 의원님, 예. 김명우 의원님 이제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야가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인식하고 싶겠죠. 이제 기자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마감 시간 없고 네. 이 기사 누락 없으면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치권에서는 좀 적게 싸우면 할만할 텐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쟁쟁 소리가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도를 넘는 게 문제죠. 우리 저 김진표 의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반상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나가서 반상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나가서 대정부 질문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관련해서 네. 기안건설 금품 수수설 제기했다가 징역 1년에 집유 3년 받았잖아요.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와서 또 되풀이하는 건 도대체 뭐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반상회냐가 아니라 반상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 누가 옳으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 받아야죠. 그러나 아무 말 대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좀 쟁쟁쟁쟁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과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여야 입장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뭐 완벽히 지금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정율성 오염수 두고 고성만 국회가 초등학교 반창회냐 이게 또 반창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간이 반창회 반상회를 약간 섞어서 썼습니다. 근데 반창회는 친목 도모고요. 반상회는 어떤 사안을 두고 좀 논의하는 뭐 그런 자리인 거죠. 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김진표 의장은 초등학교 반창회냐라는 얘기인즉슨 아유 어린애들도 아니랍니다라는 분명한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상식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네. 일단 어쨌거나 요지는 어린애들도 아니래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여야 간에 이슈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두고 이렇게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네. 너무 지금 이슈가 이슈를 덮는 너무 많은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임하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또 너무 차이가 나고 네.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뭐 충돌이 나오고 고성이 나오니까 의장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여야 간의 대화가 전부 다 차단이 돼가 있어가지고 셧다운 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뭐 국회에서 저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선명성 있게 그냥 목소리 크게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는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또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제1당 대표께서 지금 단식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제 서로 이제 정기국회에 임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에서 지금 단식 중에 있는 야당 대표에게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국회가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지금 좀 전에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네,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 이제 고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갔던 건 어느 한쪽만의 일이 아니겠죠. 정부 부처의 답변이 있을 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섞인 목소리로 뭔가 거치게 언쟁하는 모습들이 다 그대로 화면에 잡혔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40살 차이 나는 한덕수 총리와 네. 또 야당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주고받았던 일이 오늘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고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정부 질문 자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의 고성 섞인 목소리로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나머지 대정부 질문 기간만이라도 정말 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정말 의원들의 품격에 맞는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병민 최고 말씀 중에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요정 정의당 의원의 지금 이 대정부 질의 과정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류 의원 말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당 홍범도 흉상 이전 극우 본색이다. 한 총리 야당 지나치게 정치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총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하고 윤석열 정권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우리 홍 장군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은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흉상의 이전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당이 정치화하는 거다. 이럴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육사와 정부가 먼저 제기한 거죠. 가만히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정치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다가 여러 가지 뭐 묻지마 범죄 등등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저는 시기가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네. 굳이 이 문제를 꺼내면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 논쟁으로 갈 거라고 뻔히 예상을 하면서도 굳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저는 그게 참 국민의 입장에서 또 정치인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정치거든요. 네.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 국민도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운을 준 거고 과거에 이런 역사학자들과 이런 보훈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어른한 결과가 서운을 주고 또 유해도 봉환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데 왜 모시고 갔으면 제대로 잘 모셔야지 왜 그분에게 망신을 주느냐. 정말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으면 북한에서 유해를 가져갔을 거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간 거 아니냐. 뻔한 사실을 두고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네. 좀 새겨들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밍이 왜 지금이냐. 지금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 의원님. 어려운 일 없던 시기가 있었나요? 아, 그거는 핑계고요. 그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의 기여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이 건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919년 그 3.1 운동에서 시작돼서 대한민국을 임시정부하고 완성된 게 48년입니다. 네. 그럼 이 과정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홍범도 장군도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그러나 다만 그 1932년 홍범도 장군이 그 제출한 그 자기에 대한 공산 그 연금하고 신청할 때 네. 자기가 자기를 평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자기는 1919년에서 20년 사이 빨치 산부대를 운영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부터 21년 그 1920년 6월 자유시 그 참변을 보고하기 위해서 레닌을 만나러 갔다라든지 그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반공을 그거로 하는 그래서 북한과 싸웠던 우리 군의 이 기간 동량을 양성하는 육사에 그것을 두는 게 맞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받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앞서부터 계속해서 여야의 입장이 전혀 지금 교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또 대정부 질문이 있죠. 오늘은 또 국회 본회의장이 어떨지 좀 주목이 됩니다.